유람선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째입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 수중수색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실종된 한국인을 수색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또 유병석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장, 또 김영수 국제부 기자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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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색 작업이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당초는 헝가리 정부가 약 30km, 남쪽으로 30km 정도까지 수색 구조를 넓히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예. 오늘 아침 50km까지 더 넓혔습니다. 수색 구조를 더 크게 넓힌 건데요. 다만 이게 수상 수색이거든요. 네네. 수중 수색은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자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평소보다 매우 빠르고 특히 사흘 전 내린 비가 벌써 한 유량이 굉장히 풍부해졌거든요. 그 비 때문에. 그래서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잠수부들이 잠수하기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의 긴급 구조대 신속 대응팀이 이미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만 대응팀도 들어가기에는 수중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중 수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대근 기자와 현지를 봤을 때는 날씨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네, 현장 날씨 지금 보면 예. 우리보다 기온이 약 5도 정도 낮은데요. 그래도 네. 날씨가 매우 맑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날씨는 맑습니다만 예. 오후부터 강한 바람, 돌풍이 지금 예보돼 있습니다. 강한 돌풍이 예보돼 있기 때문에 수색 구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헬기가 좀 떠서 전체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돌풍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수색 구조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비까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참 예. 날씨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현장 날씨가 지금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 유속이라든지 돌풍도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구조 작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예, 지금 상황은 구조 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원래 저 유속이 약 2나트, 3나트 정도였는데 지금 한 6나트 정도 오에서 유속, 6나트도 거의 나올 한 수 2배 있을 정도 예.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 6나트쯤 되면은 우리나라 맹골 수도의 강한 유속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량이 많아져 가지고 이 배 전체적으로 상당히 수심이 깊어져서 예. 물까지 도달하는데 잠수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원래 그 유럽의 강들은 이 탁도가 원래 굉장히 탁도가 높습니다. 탁도라는 것은 안에 그러니까 예, 시야가 그렇죠.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리나라 얘기죠. 강물은 대체적으로 막잖아요. 그런데 유럽 강물들은 평소에도 그 탁도가 상당히 높은데 비가 많이 오니까 다른 토사도 같이 내려와가지고 더 탁도가 안 좋아져가지고 거의 한 20cm, 30cm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실종자 수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수습에 운임을 쓰고 있는데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고 수습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취를 준비했는데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종자 수색에 있어서 진전이 없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조대가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니 국민들께서 좀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조속한 선체 인양, 그리고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다뉴브강 하류 지역 인접 국가들과의 협조하여 수색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iniszterasszony, valószínűleg nem nekem, hanem a koreai embereknek kell majd önnek köszönetet mondani azért, hogy ilyen gyorsan a helyszínre sietett, és szívén viseli a koreai állampolgárok sorsát, így mi is így teszünk. 네, 우리 정부 신속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외교 수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을 하고 예. 또 우리 정부가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수색과 구조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헝가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 강경화 장관님의 헝가리 방문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 장관님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그 헝가리에 도착한 후에 헝가리 외교장관과 함께 사고 현장을 방문을 하셨고요. 네. 그 수색과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독려를 하시고 또 우리 구조대원들을 또 현장에서 격려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헝가리 외교장관 그리고 내무장관을 연달아 그 면담을 하셔가지고 재차 협조를 요청을 하셨고 헝가리 측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되신 분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도 만나서 위로하셨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총동원하고 있다,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형 사고가 외국에서 일어났을 때 해당 국가들, 뭐 주변 국가들과는 어떤 식으로 공조를 좀 취합니까? 예, 그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이런 그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면 예. 그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 그리고 총영사관 같은 그 공관과 해당국 정부 간의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선박 사고의 경우에도 우리 주 헝가리 대사관에서 그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를 한 직후에 먼저 외교본부에 이제 바로 보고를 했고요. 네. 이어서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헝가리 외교부, 내무부, 경찰청 등의 관계부처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신속한 수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그 예. 대사관에서뿐만 아니고 그 외교부 본부와 청와대에서도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을 해서 헝가리 측은 물론이고 그 다뉴브강 그 하류의 인근 국가들에도 예.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보도된 대로 지금 인근 국가들의 수색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그 특히 사고 첫날 우리 대통령께서 헝가리 총리하고 직접 통화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조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예. 이러한 요청으로 인해서 헝가리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금 그 수색을 하고 있는 헝가리 측의 상황입니다. 대응은 네. 뭐 지금 적극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외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자, 예. 예, 또 역시 사고 첫날 강경화 장관님도 그 헝가리 외교부 장관하고 통화를 하셨고 외교부 제2차관께서도 주한 헝가리 대사를 또 예. 초치하셔서 그 아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예. 요청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적으로 현재 상황, 지금 구조 상황들을 좀 짚어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영수 기자, 예. 지금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네. 주변적인 정황 같은 것들은 CCTV로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CCTV에 나온 화면으로 봤을 때는 예. 바이킹 크루즈가 우리 관광객들을 실은 작은 유람선을 치고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지금 네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저렇게 뒤에서 큰 유람선이 작은 유람선을 치고 가면서 곧바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 헝가리 경찰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장을 체포했고요. 그리고 구금 영장이 떨어져서 구금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원인 측면에서 사고 원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일단 경찰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물론 지금 선장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를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는 내용도 있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그 증거로 항적 기록이라든지 통신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항적을 갑자기 바꾼 것은 아닌지 일각에서는 저희 교각에 있는데요. 저 유람선이 교각을 향하다가 갑자기 교각에 부딪힐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틀면서 사고가 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좀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가 그래픽으로 일단 이 두 선박의 구조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고가 난 허블레이너호 지금 갑판 2개와 길이는 약 27m고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이 배가 생각보다 작은 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배가 작지요. 큰 배의 지금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 배의 뒷부분을 크루즈선이 앞부분 정도 아니 뒤에서 약간 옆부분을 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떤 그 시나리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배가 침몰하게 됐을까요? 예, 일단 저 배가 그 이중 갑판으로 되어 있는 배라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위쪽 발코니 부분에 그 위쪽 갑판에는 우리 관광객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었고요. 예. 또 아래쪽에도 한 10명쯤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래쪽에서 쉰다든지 이렇게 밑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서 예. 저 배가 이제 이 작은 배를 뒤에서 이제 추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는데, 그래서 위에 있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뛰어내렸든지 튕겨나갔든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예. 아무런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분들은 저기서 사실 배가 바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방향 감각도 잃었을 것이고 또 충격도 있고 예. 그래서 아마 빠져나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이제 유리창을 안 깬다고 한다면 네네. 딱 자기 걸어 들어갔던 통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배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되고 밤이고 어둡고 물도 들어오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저 이중갑판으로 되어 있는 아래층 갑판 예. 그쪽에 계신 분들을 보존을 잘 하는 것이 인양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이제 우리 그 기자님께서 그 이제 배가 왜 충돌했냐 이제 이것 좀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요 그 제가 뭐 선장 출신입니다만 예. 예. 그 배가 고의로 이 배를 추돌했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을 같이 보여드릴 텐데요. 예. 그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하시고 그러면 싶은 좋을 것 말씀을. 같습니다. 예. 지금 큰 배가 뒤로 가면서 교각 앞에서 예. 지금 허블레아니 호를 그렇죠. 마치 그냥 없다는 듯이 예, 없다는 그냥 듯이. 치고 지나가는 건데요. 예, 예.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단 유속의 차가 있다는 걸 우선 좀 인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왔고 굉장히 유속이 약 6낫, 7낫 이렇게 빠른 상황이죠. 예. 그 이쪽은 이제 유속이 빠른 상황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속이 빠른 상황이고 또 이 교각 쪽으로 가면 유속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속이 그러니까 빠르다 늦어진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이제 선체가 압력을 이쪽은 압력을 많이 받고 이쪽은 압력을 적게 받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선장의 의도와 다르게 선수가 회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예,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회두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AIS가 다 있고 하지만 네. 이 선장이 지금 배들이 많고 막 지금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를 인지 못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지 못했을 가능성. 예, 예. 김영수 기자, 이 CCTV로 본 영상에서 보면은 예. 이 뒤에서 오는 그 크루즈선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속도에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요. 예. 특히 현재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생존자들이 큰 유람선이 우리 배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충돌이 있었고 큰 충격음과 함께 배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유람선의 속도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허블레아니호가 좀 더 빠르게 가다가 중간에 잠시 멈춰 있고요. 멈춰 있다기보다는 속도가 확 줄었고 예. 또 이 바이킹호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속도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워낙 저 배는 그 바이킹호는 135m나 되는 큰 배고 27m밖에 길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충격에 바로 뒤집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화면을 잘 보면 2층 쪽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 탑승자들도 잠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탑승자들 잠깐 보이거든요. 예. 탑승자들이 좀 타 있고 그 다음에 그 탑승자 이 배는 저 바이킹 예, 크루즈호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전에 이제 저 위에 보면, 네, 지금 바로 예. 저 장면인데요. 예. 저때 넘어지기 전에 저기 오른쪽 그림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 탑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또 이 관광객들이 뒤집어지면서 여기서 배 밖으로 이게 튕겨 나온 분들이 좀 있고 네. 바로 이제 구조된 분들도 있고요. 예. 최근에 현지 언론이 예. 이 선박들 간의 통신 내용을 입수를 했는데요. 그 관련 통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네. 막 그 주변에 있는 유람선들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 직접 헝가리 구조대에 요청을 해서 지금 배가 지금 전복됐다, 예. 침몰됐다, 구조에 나서야 한다라고는 통화 내용이 나왔거든요. 예, 그때 구조대가 알고 있다, 우리도 지금 구조에 나섰다
그리고 이제 인공호흡도 진행될 예정이다. 네네.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근처를 지나다 지금 한 명을 구조했다. 이런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순간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그래서 헝가리 외교장관도 어제 공동 기자회견 때 철저한 조사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이 국내에서 이 사고 원인 조사에 지금 가장 전문가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가장 분석을 잘하실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김영수 기자가 정리한 대로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2번 정도의 큰 충격을 그렇죠. 느꼈다라는 예,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이 배가 이제 원체 큰 배이다 보니까 이게 뒤에서 이제 추돌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는 위에 이제 브릿지에서 보고 있지만요, 예. 이 배를 못 봤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조타실이라든지 위치를 좀 파악을 하셨나요? 예, 조타실이 이제 뒤쪽에 있죠. 중간 앞쪽 뒤쪽에 있죠. 그래서 만약 인지를 못했다, 인지를 했으면 엔진을 후진 엔진을 쓰고 키를 쓰고 등등 해가지고 직접 충돌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 그런 조처들이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그때 멈추려고 했다면은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저렇게 아무 일 없이 진행되는 과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저렇게 안 되죠. 그리고 속도를 안 줄인 상태에서 한 번 충돌 또 추돌했기 때문에 배가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바로 뒤집어지고 바로 물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스피드를 줄였으면 예. 물 위에 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스피드를 줄였고 충격이 조금이라도 예, 줄였으면 적었다면? 이중으로 안 받쳤으면 예. 물 위에 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바로 배가 침몰이 됐다면 지금 확인이 좀 더 돼야 되겠지만 이 배의 초음파가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조금씩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그 헝가리 언론이 또 공개를 했는데요. 예. 이 초음파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면 이 허블레아뇨가 이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침몰을 하는데 그대로 이렇게 강 바닥에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 옆으로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있는 되어 모습이 있는 거군요. 보이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깊이를 보니까 바닥은 그러니까 이 선체 자체도 이 폭이 있으니까요. 네. 바닥은 약 7m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가장 윗부분은 한 2m, 수심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수심 7m에서 수심 2m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이 지금 초음파에 잡혔고 이게 지금 현지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중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이 통신 기록이라든지 또 이런 초음파 기록을 보통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 뒤에 확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사실 확인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조만간 선체의 모습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헝가리 외교 장관이 잠깐 이거 6m 정도 바닥에 있고 더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수심이 원래 3m였고 최근에 이제 5m까지 높아졌고 어제는 5m 한 5, 60 같고 지금 6m까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 수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네. 현재까지 처음으로 이 초음파로 확인하는 결과는 예. 오른쪽으로 약간 누워 있다. 예. 지금 그래서 그건 확인이 된다. 예. 그런데 다만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수색 구조하기는 어렵다. 예. 왜냐하면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지고 예. 들어가야 되고 또 안에 들어가서 갇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안전한 상황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은 수중 수색은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초음파 사진도 김영수 기자가 정리해 주셨지만 확인되는 대로 이제 보도를 해드릴 예. 텐데 지금 어쨌든 현지에서 들려오는 이 내용 다루려면 옆으로 지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추돌 상황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예, 증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배는 그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보통 이제 해저에 배가 누울 때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눕습니다. 예. 세월호도 좌연으로 비스듬하게 누웠었고요. 거의 모든 선박들이 예. 비스듬하게 누웠어요. 왜냐하니까 그쪽 면적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누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저 배가 저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이것 때문에 저 배를 인양하기가 사실 좀 힘들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물론 배가 뭐 대부분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만은
저 배는 너무나 오래된 배거든요. 예. 한 60년, 70년 된 배인데 70년 정도? 벌써 예. 그 내부 강도가 굉장히 약해져 있을 거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 강선이고 목재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목재가 상태에서 많이 쓴 것으로 누워 전해지고 있는 있습니다. 상태에서 그대로 그 체인을 걸어가지고 들어올리면 그거 다 부스러지거든요. 자, 예. 예, 그렇다면 그래서- 앞으로 그 인양 작업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 인양 예. 작업에도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될 수 있겠군요. 예, 근데 이제 인양은 또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체인을 거는 방법도 있고 네. 또 그 안에 풍선을 넣어가지고 그 풍선에 이제 부력을 만들어가지고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그 힘으로 또 띄우는 방법도 있고 예. 또 물 위에 또 풍선 부위 같은 걸 띄워가지고 또 뭐 올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이 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배 키일이라고 용골이라고 있거든요. 용골은 배 선수부터 선미까지 이렇게 쇠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제일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예. 배를 좀 물 속에서는 배를 90도 이렇게 돌리기가 쉬우니까 예, 돌리기 약 어렵고. 90도 정도 대강 돌려가지고 그 이제 킬 밑으로 네. 그 체인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나중에 들어 올려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작업들 지금 말씀해 주신 인양 작업이 되려면 어쨌든 잠수부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날씨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군요, 지금. 네, 지금 날씨가 특히 어떻게 보면은 수위가 좀 낮아져야 되고요. 네. 수위가 낮아져야 되고 수위가 낮아지면 당연히 유속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보다는요. 네. 그래야지 실제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지금 근처에 일단 인양 준비는 어느 정도 마친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보면 저렇게 군 당국에서도 이렇게 바지선을 띄워서 그리고 군함을 띄워서 근처 침몰 지점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처에는 대형 크레인도 볼 수가 있고요. 소형 크레인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색 구조, 스쿠버 장비까지도 지금 확인이 됩니다. 예. 다만 저렇게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유속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구조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된 국민이 7명이고요. 이 중에 6명은 퇴원을 했고 1명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갈비뼈 쪽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들리는 것 같고요. 지금 대사관 지원으로 심리 치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쯤 투입이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 지금 심리 치료는 이미 구조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원을 했고요. 예. 그 아시다시피 큰 사고를 당하신 그 분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구조된 우리 국민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심리 치료는 이미 이제 그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그 현재 부다페스트에 계신 우리 실종자 가족분들에 대한 심리 치료도 그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원을 아직 한 건 아니고 이제 예, 가족분들 지원을 오늘 밤에 저희 그 심리 치료사들이 예. 그 부다페스트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 이런 거 궁금해하신 분들 그리고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용의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구조되신 분들에 대해서 심리 치료를 한 거는 이제 병원비에 그분들 병원비에 이제 포함이 될 거고요. 네. 병원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행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신속 대응팀이 지금 계속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예. 53명까지 지금 늘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예. 이 심리 치료 관련해서는 가족 전문 상담사 4분이 곧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가족들 지금 44명이 현재 도착해 있는 상황인데 잠시 뒤에 일부 가족들은 사망자가 안치돼 있는 곳에 가서 확인이 또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심리적으로 또 거기 가서도 또 큰 충격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정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족 상담사 등을 추가로 또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김영수 기자, 지금 어쨌든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은 현재 체포가 됐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확인을 해볼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영장이 떨어져서 이미 혐의가 없다면 바로 풀려났을 텐데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구속 여부는 지금 일단은 구금 상태인데 구속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일단 선장은 고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예. 경찰 당국에서는 이 유람선 바이킹 시즌호의 대형 유람선이 이동할 때 네. 그 통신 기록, 이동 기록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실제로 근무 태만을 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수님, 지금 헝가리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선장에 예. 대한 과실 여부들이 아무래도 의문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CCTV 영상으로 볼 때는 큰 배가 속도를 따라잡아서 예. 사고 난 유람선을 따로 잡고 그렇죠. 꺾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항법 관계가 이제 두 가지 항법 관계가 그 경우에 나옵니다. 예. 만약 피해 선박이 이 주 항해를 하고 있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하면은 이쪽에 책임이 100%고요. 네. 이 추돌한 선박이 이 선박을 뒤에서 추월하기 위해서 갔다고 한다면 그 추월 관계가 끝날 때까지 완전히 추월할 때까지 이 선박이 100%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네네. 경우에는 예. 제 생각에 추월하는 이 선박이 끝까지 이제 추월하는 그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중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종료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선장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 선장이 사실은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나름 AIS라는 항법 기록 장치도 기록 보고 장치, 기타 예. 등등 네. 노력을 하면서 일단 배를 접안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이제 항해할 때 보는 것이고 접안할 때는 부두와 다른 선박과 이렇게 관계를 유한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AIS나 레이더를 이렇게 보다가 자기가 육안으로 그 선박을 어떤 육안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네. 거기에 어떤 그 간극이라 할까요? 거기에 아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항하는 동안은 레이더 같은 것들 이제 장치를 보면서 판단을 예, 하다가 예. 접안할 때는 육안으로 확인을 육안으로 해야 하는데, 되는데 예. 이 사이에 어떤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예, 있다. 그 아까 뭐 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그 경계를 소홀히 했다든지 건물을 태만해 그 경계 소홀이죠 결국은. 자 그렇다면 추월을 할 때는 보통 뭐 운전으로 생각을 하면 깜빡이를 켜지 않습니까? 예, 배가 예. 배끼리는 어떤 배끼리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추월한다는 기적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리게 이상- 되어 예, 있고 예, 예. 또 추월 당하는 선박은 추월을 허용한다는 신호를 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는 현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후 조치를 안 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그렇습니다. 예. 의문도 많이 남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충돌 사고가 난 다음엔 당연히 구조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구조 활동이 없었고 심지어 그 바이킹 시기노에 타고 있었던 그 승객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승객들도 그걸 봤다는 겁니다. 본 승객들이 있어요. 충돌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게 배가 뒤집어지고 넘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예. 그렇다면 선장 이하 승무원들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그 CCTV 화면에서 보면 구조나 이런 대응하는 모습이 전혀 안 그냥 보이거든요. 갈 길을 가는 예. 느낌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또 그쪽 선장 입장에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예. 배에서 앞에 이제 저도 이제 배 운항을 해봤으니까요. 통나무 같은 것들이 큰 게 와가지고 우리 배하고 부딪혀도 예. 그냥 쿵 하는 소리만 들리지 인지를 못한다. 인지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아주 강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자기가 그 선박을 초기에 발견을 했고 그 어떻게 하다가 충돌했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충돌한 줄도 모르고 예. 그 약간 쿵하는 소리가 브릿지에서도 잘 안 들리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더 항해를 했는데 아마 나중에 밑에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비로소 정박을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현재 언론에서 일부 언론이 그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허블레아니호가 사고 직전에 좌연으로 좀 틀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추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계속 우연으로 갔다면 사고가 나지 않을 텐데 좌연으로 틀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뭐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랬다라면 어느 정도 과실이 양쪽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원래 이 작은 배들을 저희들이 이제 짭종선이라고 부르는데 짭종선은 주 항로를 항해하는 큰 배의 항로를 방해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큰 배 항로를 방해해가지고 사고 났으면 예. 이쪽에도 상당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사고 원인과 그 책임 규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김영수 기자, 네. 지금 어쨌든 사고가 난 이후에 이제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계속 뭐 안전 규정 같은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가는 과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보호를 위해서 관광 상품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고 네. 또 우리 여행사에서도 지금 이 크루즈 유람선 타는 여행 일정을 당분간 좀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관광 여행을 갔을 때 이런 유람선을 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본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여행지에 가서도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총괄적인 예. 그러한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외교부에서도 관련해서 앞으로 뭐 유람선을 탄다거나 이런 관련해서 좀 안전 규정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어제 전 제외 공간에 전문 지시를 해서 예. 각 공간별로 여행사와의 안전 간담회를 좀 긴급히 개최를 해서 예. 이런 안전 규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가능하면 공간에서 직접 우리 여행사 관할 지역의 여행사의 직원들과 함께 예. 우리 국민들이 주로 방문하시는 그런 관광지를 좀 직접 가서 예. 어떤 안전상의 취약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예.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주재국 당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좀 하도록 예.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구조 수색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 상황이 좀 좋아져서 얼른 좀 투입이 되고 잠수사들이 투입이 돼서 구조 작업도 수색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길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또 유병석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장 김영수 국제부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